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07년 민간투자 사업으로 조성된 비응항이 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가 컸는데요. 현재는 빈 점포와 상가들만 덩그러니 남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주목받던 비응항이 현재는 시민과 관광객, 상인들로부터 외면받는 폐허의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지난 2007년 국내 첫 민간투자 사업으로 조성된 비응항에는 조성 당시 우후죽순처럼 어시장과 횟집들이 들어섰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이들은 썰물처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횟값 바가지 요금에 숙박시설마저 갖춰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질도 뭐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휙 갔다가 선유도로 가버려. 그냥 여기 거쳐가는 거? 거쳐가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상인들 많이들 쪽박차고 다니고. 이외에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위락시설은 항구 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행사라도 열리는 날이면 주차 전쟁이 일어나 관광객들의 불만을 일으켜왔습니다. 애들하고 여기는 큰 사람만 올 수 있는 데를 전혀 가족으로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는 저기는 놀이터는 한 번도 없잖아요. 저쪽 지금 바닷가에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문 닫은 집들도 많고 조금 스산하다고요? 스산하다. 안정이 안 돼 있고 좀 그런 느낌? 이 때문에 어쩌다 비응항을 찾은 관광객들은 단순히 식사만을 한 뒤 떠나는 등 관광객들로부터 점차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체험거리가 없잖아. 체험거리가 이거는 엄마 돈을 써야 되는 상가밖에 없고 그냥 보고 관광버스는 자기들 가져온 음식을 먹고 그냥 저희 새만금 타고 그냥 가버려. 그걸로 이거는 땡입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하나둘 비응항을 떠나기 시작했고 조성 초기 비싼 임대료와 높은 매매가가 형성됐던 비응항 내 점포들이 반토막 나면서 빈 점포와 상가들이 질비한 데다 수요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쪽 비용 쪽은 거래가 거의 없어서요. 가격적인 부분이 의미가 없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뭐 중개업 하는 사람들도 거기는 아예 관심 밖에 있어요. 찾아다니는 분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일하는 일도 없고. 상당 뭐 500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한 250 정도? 한편 비응항은 조성 초기부터 조수 간만에 차가 커 썰물 때는 선박들의 접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밀물 때 바람이 심하게 몰아쳐 자칫 너울성 파도라도 일게 되면 선박들은 균형을 잃고 휩쓸려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어민들과 지역민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항내 수면적은 약 6만 7천여 평으로 400여 척의 배만 수용할 수 있어 항구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낚싯배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항내 곳곳에 널브러져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비응항은 누구도 찾지 않는 방길이 없는 인적이 끊겨버린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7일 전북대 구정문에서 열린 전북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는데요. 전북 관련 핵심 공약으로는 첨단 농식품 산업 육성과 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등을 내세웠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정당들의 선대위 출범이 이어진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첫 번째 선거 유세를 전북 전주에서 가지며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7일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해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이 저를 불러냈고 키워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 주신 것도 호남입니다. 이날 국민의당 전북 선대위 출범식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전북도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정동현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전북 독자 권역론에 의해 전북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전북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라며 문재인 후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8일 전주에서 유권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호남 제일문에서 전라북도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고 바른정당은 향후 유승민 후보의 방문 일정에 맞춰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정당들의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전주 시민들은 빗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대통령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랜 한결입니다. 전북 정읍 지역의 1급 발암물질인 성면 건축물이 산재해 있으나 이를 정비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 건강에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 지역에는 각종 노후학교와 주택, 축사 등
성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6,200여 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은 지난 17일 임시회에서 1급 발암물질 성면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5년간 25억 원을 들여 88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회했지만 남아있는 6,200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6억 원의 슬레이트 처리 예산으로 정읍시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0년이 넘게 소요되어 이 의원은 특히 정읍시가 지난 5년 동안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88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정비하는 데 그쳤다며 이 같은 예산 투입으로는 앞으로 30년이 걸려도 성면 정비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며 과감한 예산 투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돌봄 이웃과 홀몸 어르신 가정을 화재로부터 지켜드리기 위해 타이머콕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해양도시가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17일 가스 타이머콕 무료보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도시가스는 2년간 총 1억 원의 설치비를 기탁하고 광주시가 돌봄 이웃을 추천하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협약 기간은 2년이며 1,700여 세대의 돌봄 이웃에 가스 타이머콕이 무료로 설치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숲을 운영 중인데요. 오는 2023년까지 지금의 10배 수준인 400개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유아숲 조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 유아숲 체험시설 5대 개선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자연공원 및 대형 산림 내에 5,000제곱미터 이상 중대규모 만든 유아숲을 앞으로는 5,000제곱미터 미만의 동네 뒷산과 하천변 등도 활용해 올해에만 106개 조성합니다. 올해부터는 정기 이용기관 모집대 기본반과 자율반으로 세분화해 최대 6개 기관까지 모집합니다. 아울러 유아들의 이용시간을 제외한 평일 4시 이후 및 주말을 활용해 ADHD나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등 정신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7일 제2기 세종시 발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각 분야의 대표자 4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제2기 발전위는 행복도시 발전위, 조치원 발전위 등 시에 소속된 다양한 위원회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시 소속 위원회를 총괄하는 최상위 위원회로 기능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안전환경과 균형발전, 행정복지, 경제산업, 건설교통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시정 방향 제시, 정책 간 통합 조정 및 우선순위 판단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 자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